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이번 영상은 안타까운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여러 호재도 있고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아침에 좀 코인이 달려주나 시동을 좀 거나 했는데 달려가려다 그냥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상황. 어떤 사고가 터졌길래? 자, 바이비트 거래소 해킹으로 이더리움 관련 토큰 14억 달러 이상 유출. 14억 달러. 14억 달러면 역대 최고 규모입니다. 아직까지 있었던 해킹은 5억 달러가 가장 높았는데 14억 달러.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야, 이게 해킹 당하면 바이빗은 어떻게 되나? 이게 버틸 수 있는 규모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해커가 2월 21일 바이비트 거래소의 이더리움 콜드 월렛을 장악하고 계정 하나 턴 게 아니고 거래소의 지갑을, 그것도 콜드 월렛을 장악을 해버리고 그 과정에서 14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훔쳤습니다. 와, 탈탈 털어서 그냥 튀어버린 겁니다. 자, 불안감이 확산되니까 바이비트의 CEO가 나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손실 메울 수 있습니다. 그거 얼마 안 돼요. 15억 달러. 그냥 있는 돈 가지고 메꿔 넣을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대출 받아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객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많이 보던 상황이에요. 과거를 돌아보면 셀시우스라든가 FTX 걱정하지 마세요. 돈 많아요. 그러고 있는데 너도 나도 눈치 보다가 아유 하고 출금하기 시작하면 하면서 그냥 모두 출금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뱅크런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런 불안감이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상 말미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해킹된 돈, 이 돈은 이더리움으로 다 나갔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분산형 거래소에서 청산되고 있습니다. 덱스에서 이걸 가지고 다른 코인으로 바꾸기도 하고 알아서 그냥 흩어가면서 이걸 현금화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커의 움직임이 온체인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부터 4시간 전에 사건이 시작됩니다. 10,000개 이더리움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하다가 10,000개 이더리움을 10,000개씩 10,000개 우와 10,000개씩 계속해서 이렇게 10,000개씩 가져갑니다. 다 합치면 40만 개가 넘는 이더리움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건 해커의 지갑입니다. 해커가 여러 개의 지갑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모든 지갑을 합친 총량입니다. 현재 2억 달러 정도 현금화를 했고요. 해커의 지갑 속에 있는 코인의 물량은 13억 달러 정도. 대부분 다 이더리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소량인데요. 스테이크드 이더, M 이더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벌써 현금화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해킹을 당했느냐, 어떤 방법으로, 왜, 어디에 허점이 있었는지 이걸 알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어느 선에서 대응을 해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바이비트의 CEO 벤 조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이비트 이더리움 멀티시그 콜드 월렛이 약 1시간 전에 웜 월렛으로 이체를 했습니다. 이 특정 거래가 머스크된 것 같습니다. 자,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의 지갑이겠죠. 이게 바이비트의 콜드 월렛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이더리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더리움을 외부로 이체를 한다면 또는 거래소 내에 다른 지갑으로 이동을 한다면 누군가가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연필을 들고 이렇게 서명을 해서 승인을 하는 건 아니고 지갑이니까 디지털로 사인을 합니다. 디지털이라면 이런 개인 지갑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면 친숙할 텐데 어떤 트랜잭션에 대해서 화면에 딱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하겠느냐? 그러면 턱턱 눌러서 오케이 하고 승인을 하는 겁니다. 이 거래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혼자서 이걸 결정을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또 나쁜 마음 먹고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 명이 나눠서 사인을 해야 하는 게 바로 멀티시그입니다. 멀티시그네처. 여러 개의 서명이 필요한 지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본인들이 딱 이 서명을 할 수 있는 페이지를 봤더니 멀쩡해 보였다는 거예요. 코인이 옮겨질 주소도 우리 주소네 하고 이걸 들고 그냥 딱딱 사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거는 멀쩡했는데 그 뒤에 실제 처리되는 코드는 악성 코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커가 이걸 컨트롤해서 그냥 마구마구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 버린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URL도 멀쩡했고 주소도 멀쩡했고 다 괜찮아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스마트 계약 로직을 변경하는 그런 요청이었다. 거기에 대해서 서명을 하고 말았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링크를 답니다. 안전한이라고 써 있는데 SAFU, 세이프라는 멀티시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제공하는 페이지를 보니까 멀쩡하게 보여서 나는 그냥 사인한 거야. 이놈들이 그냥 이상한 거 보여준 거다. 라고 살짝 책임 전가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바이비트에는 여러 개의 지갑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콜드 월렛은 안전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모든 인출은 정상적으로 지금 처리되고 있다. 자, 그럼 바이비트가 이 세이프라는 회사한테 발린 걸까요? 이놈들이 이상한 서명을 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날린 걸까? 세이프 측에서는 웃기지 마라. 공식 세이프 프론트엔드가 손상되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책임 아니다. 우리는 사인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그 사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바이빗에서 보내주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사인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방 차원에서 세이프 월렛은 특정 기능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자, 그러니까 세이프도 우리 책임 아니다. 일단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바이빗의 CEO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해킹된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해 다중 서명 거래, 이게 멀티시그입니다. 여러 명이 서명을 해야 하는 다중 서명 거래에서 최종 서명으로 레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레저 지갑을 사용해서 최종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레저 책임인가요, 이거? 이놈들이 이상하게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다. 혹시 레저에 악성 코드가 들어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레저는 그냥 버튼 눌러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인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이 안에서 스마트 컨트랙을 조작한다든가 변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레저는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추정되는 건 바이비트 내에서 어떤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그 모듈이 해킹을 당한 게 아닌가. 스마트 컨트랙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메시지가 삽입될 수 있는 그런 허점이 있었다. 그래서 지갑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져버리는 그런 트랜잭션으로 둔갑을 한 다음 이 사람들이 사인을 해버리게 된 게 아닌가. 자, 이제는 실질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바이빗은 톱 클래스 거래소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거래량도 높고 사용자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거래량, 사용자보다는 돈이 얼만큼 많냐, 이게 중요하겠죠. 피해 규모가 14억인데 그걸 커버할 만큼 충분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오늘 CEO가 인터뷰에서 걱정 마라, 우리는 200억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200억은 누구의 돈일까요? 거의 대부분 고객들의 돈입니다. 그렇다면 고객들 돈 말고 여유자금이 얼만큼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화면에서 보시는 건 바이빗의 지급 준비금 비율입니다.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고객들의 자산, 그리고 바이빗이 보유한 물량, AGI 같은 경우 101%입니다. 아톰의 경우 104%, 아발란체 105%, 100%, 101%. 이렇게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비중 있는 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103%, 고객 자산 6만 1000개, 바이빗의 보유 6만 3000. 여기서만도 2000개 이상의 여유분을 가지고 있죠. 비트코인 2000개면 대략 2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코인들에서도 여유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걸 다 합쳐도 이번에 해킹당한 14억 달러는 안 됩니다.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모자라네. 뭐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모든 고객들이 내 코인 내놔, 내 돈 돌려줘 하고 출금을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줄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뱅크런이 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돈이 모자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출금 시도를 할 때 차근차근 그 출금 시간을 늘립니다. 자, 바이빗에서의 출금 현황, 이건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콜드 지갑 해킹에 대한 정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사항, 다른 모든 콜드 월렛은 안전합니다. 인출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중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 다행이고요. 그리고 1:1 자산 지원. 하지만 이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4억 달러를 도난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 아닌 걸로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보류 중인 요청의 70%가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뭐 보류 중이었어요? 뭘? 왜 보류하나? 거래량이 많아 일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자금에 접근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류 중은 출근 속도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속도의 변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바이비트 사용자 중 여기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로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의 바이비트 사태가 출금 정지 이렇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출금 정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아무도 코인에 투자 안 합니다. 코인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스마트 컨트랙에 문제가 있는 거고 코인 자체, 블록체인 자체가 해킹을 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코인 투자에다 돈 다 날린다. 해킹 당했다. 이런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코인 시장은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 상황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수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바이비트 사용자들은 현명한 선택하셔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